지금까지 운동론과 명상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한 셈입니다. 이제 음식론을 좀 가볍게 살펴볼게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 몸에 이로운가? 음식은 사실 현대인한테는 운동에 비해서는 영향력도가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공식품이 등장을 하면서 음식 습관도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음식이 어려운가? 채식과 생식, 동서양 음식 차이, 궁극의 식이요법, 저탄고체 무가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저탄고체 무가만 기억하셔도 이제 결론은 요약이 될 거예요. 음식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이 현실계에서 너무나 다양한 식이요법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면 또 막 다른 것들이 이슈가 되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의학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좀 따르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니시의학이나 거순요법 정도가 있는데, 이 니시의학이나 거순요법도 식이요법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의미가 좀 있어요. 둘 다 자연물 음식을 중시합니다. 그거 하나만 따와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니시의학은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있고, 거순요법은 운동을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과일을 너무 또 과대 포장해 놔가지고 둘 다 이제 좀 수정할 것들이 있는데, 이건 대사를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다시 좀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 두 개는 제쳐놓고 나머지를 보면, 그나마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건 빼고 뭐 나머지 건 볼 필요도 없고요. 시간 제한 식이요법, 그리고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 이 정도가 그나마 과학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너무 막 지엽적인 변수들을 막 강조를 해놔서 아까 그 진화 이론을 알고 나면 음식도 GS 때 먹는 거 비슷하게 먹으면 중요한 건 다 끝납니다. 근데 GS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단백질 몇십 프로, 탄수화물 몇십 프로, 뭐 지방 몇십 프로 이렇게 먹었던 사람은 없죠. 그냥 있는 대로 먹었던 거죠. 있는 대로. 자연물 음식 중에 있는 대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채소, 식물을 뜯어 먹고 거기에 이제 초식동물 잡히는 대로 먹고. 그래서 자연물 위주로 먹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특성을 떠올리면 운동 기준처럼 막 좁은 영역이 아니고 좀 넓게 보시면 돼요. 다만 꼭 지켜야 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알면 충분히 이제 음성에서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음식이 어려운 이유. 제일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도 정밀한 검증이 어렵지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의사나 한의사들이 잘 연구를 안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막 자기만의 이 고집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기준을 내놓고 하기도 하는데, 여튼 첫 단계에서 저탄고지 식이요법이라고 한때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지금도 뭐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 SBS에서 방송을 했나 봅니다. 다 이제 대사질환으로 죽었어요. 그 저탄고지 창시자들이. 뭐 제대로 살아도 그 대사질환에 걸릴 수 있는 문제지만 다 죽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시중에 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음식이 어려운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음식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음식은 제1변수가 아니에요. 현대인,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운동이 제1변수입니다. 아까 이제 마사이족 이야기에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제1변수도 아니고 또 하나, 음식은 원래 단위가 없어요. GS 때도 음식은 막 특정 비율대로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고기만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잡식이거든요. 잡식, 인간은. 그래서 이제 그게 GS 때
뭐 산 근처에 살았냐, 강 근처에 살았느냐, 평양에 살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제1변수도 아니고 또 애초에 다양하게 먹어왔던 그런 변수를 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 막 집착하면 그게 엄청 어려워져 버려요. 그게 이제 애초에 해가 없는데 해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막 오류가 커지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인간 DNA는 모두 다 체질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상식인 상식이지만 이 체질 때문에 해가 없는 건 작은 영역이고 이 앞에 두 가지가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막 식이요법 정답은 없다 이런 기사가 뜨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이. 그리고 이 제1변수가 운동이다. 그리고 GS 때도 음식은 다양하게 먹었다.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나면 무리하지 않는 식이요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화 관점에서 GS 이론대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대사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 비교 문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서 핵심을 파악하면 이 말은 현실계에서 실천할 강령을 얻으면 충분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 전에 마사이족의 건강 비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 난치 질환 환자를 보다가 이 자연의학자분들을 몇 분 이제 봤어요. 양심적이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음식에 꽂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음식을 제1변수처럼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권해버리고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 이론을 대할 때는 항상 이걸 떠올리세요. 그냥 90%가 단백질류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만약 음식이 제1변수라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실수를 제일 이제 대표적인 니시요법하고 거슬요법인데 아까 의학적으로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 한계를 반드시 알고 보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를. 그래서 장점만 따다가 우리는 쓰면 되는 거니까. 항상 제1변수가 하지보행이더라. 제1변수가 하지운동이더라.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 이 마사이족뿐만이 아니고 지구의 원시 부족들은 하나같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원시 부족들 자체가 거의 없어져 가지고 이런 얘기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뭐 다 기사화된 내용들이라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니까요. 여튼 다시 한번 인류의 진화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 500만 년 전까지는 수상 생활. 이때는 이제 이때가 아마 이제 채식 생활에 가까웠을 거예요. 만약에 인류가 채식을 했다 하면 이때 나무 위에서 살 때 약간의 곤충류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채식에 가까웠겠죠. 그러다가 초원 생활을 하게 돼요. 풀하고 초식동물밖에 없는 초원 생활. 그때 이제 잎, 열매, 줄기, 뿌리, 씨앗, 식물은 당연히 풀을 먹었을 거고 동물은 대부분 이제 초식동물을 먹었겠죠. 가끔 이제 육식동물은 가끔 그리고 물고기, 물 옆에 살면 이제 물고기도 먹었을 거고 이때가 이제 GS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으면 된다? 이때처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처럼이라고 딱 이 설명을 할 때 규정이 없는 거죠. 규정이 너무나 이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농경 목축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른바 경작된 기른 농산물을 먹게 되는 거죠. 기른 농산물과 기른 축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렵 채집 생활 때는 먹이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막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가서 쫓아가서 잡아갖고 먹는 거고 여기는 내가 길러서 먹는 거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근데 여기도 뭐 자연물이죠. 일단 가공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먹는 건 사실 어떻게 먹어도 돼요. 근데 이놈의 가공물이 문제가 됩니다. 공장식 대량 생산부터. 이때부터가 딱 이제 이 생활습관병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가공식품이 나올 때랑 생활습관병이 시작될 때랑이 또 겹치니까 아까 이 전이랑 후를 비교할 때 하지 운동이 확 줄어들었어. 이것도 특징이지만 가공식품이 확 늘어났어. 이것도 특징이라서 자칫하면 음식이 제1변수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의사나 한의사분들이
음식에 집착하는 의사나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이 환자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서 한 1, 2년 식이요법을 해왔어. 그런 환자를 앞에 놓고도 음식 얘기를 해버려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은 일단 자기 관점을 세우시고 항상 환자를 대할 때는 이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전체를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해 가셔야 됩니다. 자, 보면 일단 다양하죠? GS 때 이때처럼 먹으면 되는 건데 이때 다양하게 먹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도 다양하게 먹으면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고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S의 제일 변수는 운동이다.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운동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엄지손가락이 발달하면서 도구를 쓰고 도구를 쓰면서 육식이 증가하고 화식이 증가하면서 도구를 쓰니까 동물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화식을 하면서 이 고기를 많이 잡은 고기를 또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 결과 체격 증가하고 뇌가 발달하고 이빨은 막 더 작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알고 계셔야 이게 안 헷갈려요. 채소는 엄청 몸에 좋죠. 왜? 채소는 GS 때의 주식이었으니까 몸에 엄청 좋아요. 그런데 다른 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미 인간 공통 DNA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이미 이 육식의 단백질류의 섭취에 대해서 이미 다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놈들이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이후에 태어났는데 난 단백질 섭취를 줄여버리겠다 이러면은 음식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단백질도 자연물 위주로 적당한 양질의 이 동물류를 조금씩 먹어주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채식이나 생식에 심하게 집착하면 먼저 핸디캡으로 갖고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생식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생식은 도움이 돼요. 약간의 생식은. 그런데 생식에 집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화식이 이미 옛날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생식 제품 중에는 곡류를 쓰는 게 많은데 곡류는 GS의 주식이 아니에요. 곡류는 농경시대 주식이기 때문에 현미건, 백미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따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농경 시대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양과 서양 이 문화 차이가 또 커져요. 특히 지금의 서양으로 대표되는 그 미국의 식단은 아주 점수가 낮거든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의 야만국 정도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영양 물질들 무슨 뭐 오메가3네 뭐 무슨 크릴 오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영양물을 가지고 선전할 때 미국에서 이렇게 뭐 좋았다고 뭐 논문이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애초에 먹어왔던 식단 차이,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 정도 되면 거의 전 세계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한식 밑반찬류를 잘 이용하면 정말 많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는 100년 전에 대량 생산 이후로 나온 거라 이건 그냥 쓰레기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끊을 수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확 줄여야 돼요. 이것은 끊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정도면 중요한 건 다 이제 짚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쓰는 인간이 나온 이후로 뇌도 확 증가하고 키도 확 증가하고 체격도 확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도구를 쓰면서 사냥을 잘하게 되고 불 이용하면서 화식으로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엄청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빨은 약해진다. 이게 다 이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막 채식해야지 하면 이제 복불복이에요.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채식은 권하지 않는다는 거. 채식을 적당히 한다. 이게 뭡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라. 생식을 적당히 한다 보다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생야채 같은 거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한 말입니다. 한 말. 현생 인류는 잡식동물이고 육식과 화식은 100만 년 이상, 100만 년에서 한 150만 년 이 정도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충분히 옛날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래서 채소는 도움되지만 완전 채식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식도 일부 유익할 수 있지만 집착하면 손해가 되기 쉽다는 거. 소화도 안 되고 저체온이나 당, 과잉 뭐 이런 거. 이 생식 위주, 곡류로 만드는 생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 식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면 그냥 충분해집니다. 특히 채소와 밑반찬류. 그리고 이제 GS 상황은 간헐적 단식의 연속이죠. 먹는 게 많지 않은데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이게 이제 소식에 대응하는 생리 기전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인체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약간 내가 막 먹고 싶은 거에 한 10%, 20%좀 줄여서 간헐적 소식을 해주면 충분하다는 거. 그러면 몸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단식은 위험하다는 거. 단식은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심해서 하면 뭐 모르겠지만 만성질환에 루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할 때 목표는 거대 영양소, 탄단지 섭취를 줄이는 건 말이 되는데 단식을 해버리면 미세영양소까지 줄어버리는데 미세영양소를 이루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이런 것까지 함께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은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전체를 알고 나면 운동과 함께 하면 식이요법을 보조로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달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탄단지 섭취량은 운동 많이 하면 많이 먹고 운동 적게 하면 적게 먹고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하루에 양생공 수련을 2시간 이상 한다. 그래도 100%까지 먹지 말고 한 95% 정도 추천. 하루에 난 양생공 수련을 30분도 안 해. 그러면 먹고 싶은 거에 절반만 먹어라 이건데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요. 적당하게 유도리 있게 계획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시간 제한 식이요법은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건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음식 문화를 보면 이제 한국인의 한 끼는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밥국, 고기, 나물, 채소, 김치, 뭐 콩조림, 멸치, 김. 근데 미국인의 한 끼를 보면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먹진 않겠죠. 이렇게 먹진 않은데 이 메뉴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원천 그 자연물 식재료의 종류가 중요해져요. 자연물 식재료의 종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자연물 식재료 종류가 한국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 효과가 있었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한식 밑반찬이나 채소 좀 먹어주면 더 점수가 높은 경우가 워낙 많아서 참고하시고.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이죠. 농경 문화냐, 유목 문화냐, 역사가 오래됐냐, 짧냐 이런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유튜브 영상에 외국인이 이제 올려놓은 건데 도대체 왜 한국에는 음식 알레르기가 이렇게 없냐? 외국에는 어딜 가도 막 이런 거 다 붙여놓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한국은 뭐 대충 웬만한 거 다 먹어도 탈이 안 나더라. 당연하죠. 워낙 다양한 걸 먹어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면역이 돼 있는 거지 이미. 그래서 서양에서 효과 있네? 이런 건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국에서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하여튼 니신에 거스인에 지중해식 무원에 무슨 영양제네 무슨 보충제네 견과류 오메가3 크릴오일 말할 거 없이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에 비해서는 별로인 경우가 많더라.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GS가 있다 우리에게는. GS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GS 때 생활습관과 현대 생활습관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뭐 채소류, 어육류, 과일, 곡류, 가공식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 GS 때는 사방에 널린 게 뭐다? 풀밖에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채소죠, 채소. 그 중에 이제 풀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 이 두 가지가 제일 주식이었고, 과일은 이제 어쩌다가 진짜 횡재하는 날이겠죠, 어쩌다가. 곡류도, 야생 곡류는 그 효율이 엄청 낮아요. 이렇게 막
유기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지금 막 대량 생산하는 품종 개량된 그런 공유는 진짜 뒤에 나타난 거고, 그래서 그냥 어쩌다 생기면 먹었겠죠. 어쩌다 생기면. 뭐 가공식품은 당연히 없었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먹느냐? 요즘은 채소는 먹긴 먹지만 몸에 맛이 없으니까 많이 안 먹고, 특히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어른들 중에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은 잘 안 먹죠. 맛이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어육류는 그나마, 어육류는 GS 때는 보통 많이 먹어요. 근데 농경시대, 농경시대가 되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건 착취를 당하면서 이게 이제 문화가 생기면서 막 복잡해지는데, 농경시대에 오히려 더 못 먹죠. 막 그 농사 지으면 다 막 바치고 이래버려야 되니까 고기도 잘 못 먹고, 그러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요즘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과일은 뭐 많이 먹었을 거고요. 곡류가 제일 많이 먹는 거죠. 농경시대. 이제 현대에는 이 가공식품이 제일 많아지고, 특징으로 보면 이제 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기호식품으로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제일 차이가 심한 것일수록 제일 중요해지죠. 지금 사람들한텐. 그래서 가장 이로운 음식. 옛날에 제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적게 먹어. 이게 채소류가 제일 이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도 안 먹었는데 지금 왕창 먹어. 이게 제일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가장 해로운 음식. 그래서 사실은 양생공 조금만 해주면 음식은 가공식품 완전히 끊어버리고 먹는 거 그냥 그대로 먹고 채소만 많이 먹어. 이렇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생공이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쉬워집니다. 근데 양생공이 빠지면 엄청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많이 줄여야 할 음식은 탄수화물, 과일이나 곡류나 이런 거 다 당 위주의 음식들은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적당히 조절할 음식, 단백질, 지방, 고기류는 하여튼 기본은 먹어야 한다는 거. 기본은 먹어야 한다는 거. 근데 많이 먹으면은 이건 이제 탄단지 과잉으로 빠져버려서 운동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고,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니까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채소류. 채소류라고 한 건 이제 채소류, 나물류, 해조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한식 채소류하고 한식 밑반찬 포함하는 거. 그게 한 50에서 80%.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이 탄단지를 좀 늘릴 수가 있고, 운동을 난 조그맣게 못해 하면 이걸 좀 더 많이 먹어야 되죠. 복잡해지는데. 그리고 어육류는 10에서 40% 이거 대략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이 최소한이라는 걸 뭐 그램수로 뭐 50g으로 할지 뭐 100g으로 할지 이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나이라든가 운동량 고려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너무 많다 하면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게 좋고요. 운동량도 많으면 좀 더 많이 먹고 적으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겠죠. 탄수화물도 5에서 20%. 하여튼 이건 너무 많지 않게 이 곡류나 과일 또 견과류 논마초수 마찬가지인데 다 합쳐서 뭉텅 합쳐가지고 이 정도 먹어주면 됩니다. 보통은 줄여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식단에 비하면. 가공식품은 소소익선 끊는 게 제일 좋고, 하여튼 가공식품은 정크푸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 농축제, 무슨 하여튼 무슨 무기질 농축제 이런 거 다 가공식품입니다. 옛날에 GS 때 누가 비타민C만 먹고 무슨 마그네슘만 먹고 그 실험하는 거죠. 실험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걸 가지고 막 돈 받고 팔고 그러는데 권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정크푸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은 갈증을 느낄 때 상온의 생수. 이건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글 보시면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있는. 생체 리듬의 과학이라고 해서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책에 이제 이걸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노벨상을 받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시간 제한 식이요법의 이제 근거가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인용을 해놓은 건데,
나머지 건 이제 참고 삼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수면 시간 12시부터 2시를 포함하자. 환자는 7, 8시간, 일반인은 6, 7시간. 그리고 최소 취침 3시간 전부터 위를 비우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면 그 시간 제한 식이요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식 섭취가 뭘 먹느냐 이것보다 뭐 몇 번 먹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먹느냐. 하루에 몇 시에 먹기 시작해서 몇 시까지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GS 상태랑 비슷하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이 뭐 최고라고 돼 있고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권하거든요. 8시간은 좀 너무 짧은 것 같고. 이제 이런 실험들이 운동 조건이 너무 이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만 하시고. 이제 GS대로 돌아가면 거처에서 있다가 뭐 채집이건 수렵이건 하러 갈 때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그동안 또 이제 어느 정도 위가 비었을 거고. 또 거기서 막 뜯어먹고 잡아먹고 하다가 돌아올 때 또 배가 시간이 걸렸을 거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 거다.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워낙 식생활은 다양한 게 퍼져 있어서 참고로 하시고요. 음식에 관련된 것은 제가 마지막에 결론 파트에서 다시 서머리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기본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체 치유력은 잘 때 극대화된다. 잠을 제때 푹 자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이제 불면증 치료 얘기인데 수면의 기전, 이것도 이제 불구나미님 설명 참고한 건데 보통 이제 세로토닌이 낮에 분비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잘 때가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멜라토닌 양이 늘어나면서 이제 잠을 든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세로토닌이 늘어나는 조건, 낮, 햇빛, 움직임. 쉽게 말하면 낮에 정일보행 하면 되는 거죠. 낮에 정일보행 떠올리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때 막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다가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려면 빛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체온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0.5도에서 1도가 떨어지면 그걸 딱 시발점으로 해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슈르륵 드는 건데 문제는 체온이 안 떨어져.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누웠는데 체온이 안 떨어져. 이제 이러면 막 불면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체온이 너무 높아서 이게 이제 화강이 실조된 경우 막 열이 떠 있는 거죠. 계속 막 스트레스를 계속 막 돈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온이 너무 낮아서 이건 뭐겠어요? 평상시 체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누워도 떨어질 체온이 없는 거죠. 더 떨어지려면 막 생명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몸에서 확 열나가지고 올려버리고 얘는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평상시 체온 자체가 혈액순환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평상시 체온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강이 실조된 경우다. 그러면 이제 몸이 긴장되어 있거나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명상이 좋겠죠. 명상. 그리고 평균 체온이 너무 낮아.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좀 통해서 혈액순환을 늘려가지고 좀 온도를 올려주자. 이런 운동이 더 좋을 거고. 이완이나 명상이. 그래서 이완이나 명상이 이제 이완 한때 불면증 치료를 많이 쓰였죠. 요즘도 많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요즘은 뭐다? 요즘은 운동 부족이 대세로 깔려 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약도 쓰고 이런 명상을 권한다거나 운동을 권한다거나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단을 해볼 것도 없이 좌식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얘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양생공을 권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all in one으로. 이완도 시켜주고 명상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자. 양생공. 그래서 결론은 양생공을 수련하면은 불면증은 대부분 좋아지더라.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GS 환경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GS 때 보면 잠잘 때 조건을 보면 해지면 잤죠? 그 위장은 비어 있겠죠. 아까 그 간헐적 시간 제한 식이요법처럼 오래 막 걷다 오니까 비어 있을 거고 천지가 깜깜하고 고여 있겠죠. 그리고 노곤함, 특히 다리 하루 종일 걷다 왔으니까 전신이 노곤한데 특히 다리가 노곤할 거예요. 이거 비슷해지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해지게
GS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스르륵 잠이 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11시 이전, 100점은 9시, 그러니까 암 환자다, 그럼 9시 권하는 거죠. 그리고 야식 금지, 취침 3시간 전부터, 취침 5시간 전부터 안 먹겠다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조명 소음 조절, 깜깜고요하게, 이건 뭐 기본이고. 자,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걸립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취침 20분 전부터 양생공. 보통 이제 제가 불면증 치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의배공인데 참전공 막 정교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취침 20분 전부터 의배공을 해주고 앞에 거 다 지키면 불면증 치료도 잘 되고 하여튼 수면의 질 자체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잠자는 게 큰 문제 없다 이런 분들도 이걸 지켜주면 회복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GS를 알고 나면 사실 임상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파워풀해집니다. 실제로 이 정도 실천하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 그때는 뭐 막 약도 쓰고 막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좋아져 버려서. 자, 이 정도로 음식론 얘기를 해봤고요. 음식론과 함께 수면도 잠깐 다뤄봤고요. 그대로 그다음